농촌 들녘에 모심기가 한창인 가운데 모심기가 필요 없는 벼직파제의 인기가 높아서 재배 면적이 4년 사이에 17배나 늘었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어 창업 관련 업계가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포항시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해지자 주민들이 직접 낙후된 도심을 살리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구도로 공사가 중단된 영주 판타신 리조트 채권단 업체 대표들이 시공사가 모든 권한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늘 날씨 참 좋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행사도 많이 진행이 될 텐데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하시고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내일도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차차 흐려져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지역적인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본격적인 벼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촌 들녘에는 모심기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손이 많이 가는 모심기 과정이 필요 없는 직파 재배가 농민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선산읍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장경대 씨. 다른 논에서는 모심기가 한창이지만 기계를 이용해 직접 벽씨를 파종합니다. 문온 전파 재배 기술로 썰해지를 한 뒤 물을 뺀 논에 벽씨 7개 정도를 15cm 간격으로 떨어뜨려줍니다. 모짜리와 모심기가 필요 없어 해마다 고민이었던 일손 걱정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모심기 할 때는 온 가지가 들어붙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루에 10,000평 이상 할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노동력 절감은 없죠. 모심기를 하는 이 양법보다 노동력이 35%가량 줄어들고 생산비도 3분의 1 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재배 방식은 마른 논에 벽씨를 뿌리는 기존 직파 재배의 단점인 벼썰어짐과 병의 걱정이 적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재배 면적도 처음 도입된 2009년 46헥타르에서 올해는 800헥타르로 4년 사이에 17배나 급증했습니다. 한번 시작했던 농가가 면적을 늘리다 보니 파종 기계가 딸릴 정도입니다. 파종하고 난 뒤에 한 5 내지 6일 정도에서 물 관리만 잘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파종 후 15일 정도 돼서 물을 넣어주면은 그 기계 이양 재배하고 똑같습니다. 일손과 생산비가 줄어드는 데다 수확량도 기존 모심기와 큰 차이가 없어 직파 재배는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시와 수출 지원 기관들이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7월 정기분 경영안정자금 지원 때 수출 기업과 무역업의 지원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이자 보존율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100억 원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인용보증재단에서는 만기 도래업체에 대한 기한 연장 처리 완화와 영세 자영업자 특례 보증 지원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는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융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0일 수출 지원 기관과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증진 대책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구미시는 경상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구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상수도 보호구역인 낙동강변에 골프장과 축구장, 오토 캠핑장 등을 짓겠다는 계획은 낙동강변을 인간만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며 구미시의 개발 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구미시가 할 일은 자연과 공존해서 흙두루미 도시로 되돌리는 창조 경제의 바탕을 닦는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끝낸 많은 사람들이 고민 끝에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만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 쉽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연쇄몰락은 시장에 나가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업 관련 업계가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자금이 빠듯한 창업자들이 가게를 낼 때 주로 찾는 중고 가전제품 시장입니다. 대개 여름을 앞둔 이맘때가 성수기지만 올해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현상 유지를 못하니까 문을 닫는 거죠. 책상과 의자, 진열장 같은 사무용품을 파는 가구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이가 눈에 띄게 준 데다 찾아온 손님 열에 7은 싼 중고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사업자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개인 사업자가 많이 늘었을 때가 IMF 때고요. 예비 창업자가 가장 몰린다는 식당업 쪽에서도 제살깎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고 덩달아 주방용품과 식당 비품 업계도 된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자로 전락해 어쩔 수 없이 출혈 경쟁을 이어가고 그 결과가 쌓여 우리 지역 사회는 생계형 창업을 수용할 만한 여력을 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에 나섰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관련 업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오늘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동화사를 비롯한 지역의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을 열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기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동화사 설법전 앞마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거행합니다. 법요식은 향과 꽃, 음식 등을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몸을 씻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관불의식과 주지스님의 설법 등으로 진행됩니다. 은혜사와 김천직지사, 대관음사, 대성사 등 지역의 주요 사찰과 다른 불교 종단들도 오늘 일제히 봉축 법요식을 갖고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천년 고찰 김천직지사가 오늘부터 김천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 직지사는 지난 1960년대부터 문화재 입장료로 1인당 2,500원을 받았지만 오늘 부처님 오신 날부터 김천 시민들에게는 사찰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시민이 무료 입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김천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포항시 중앙동과 송도동 등 이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낙후된 도심을 살리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도심인 중앙동. 거의 한 집 건너 빈 점포가 방치돼 있고 거리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06년 시청사가 옮겨간 이후 급속히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유원지였던 송도동은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즐비했던 상가는 사라졌고 남아있는 건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백사장 유실로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포항 구도심 인구는 18년 전 시군 통합 당시 14만여 명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급격히 줄어 현재 8만여 명으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중앙동 주민들은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말 이전하는 포항 역사터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상복합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도시계획 연결도로를 개설해 주변을 재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여기는 들어와야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도로망 역시 또 그걸로 해서 오거리로 가는 도로가 관통되면서 편리하게. 송도동 주민들은 포항운하 주변 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의 주택 건설과 송도 북부간 타워브릿지 조기 건설을 포항시에 촉구하고 송도 초등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풀기 위해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운하만 개통시켜 놓을 경우에는 주변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반감되지 않겠나 그런 주민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구체적인 도심재생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기존 확보된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로 포항 역사를 포함한 구도심권 재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포항 운하 주변 지역에 대해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법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의 축제성 행사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고 특징도 없다며 일몰제를 도입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수 의원은 해마다 대구시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45개로 인천광역시보다 6개나 더 많고 행사비도 인천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50억 원이나 돼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도 대구는 35개로 인천 29개, 대전 18개, 광주 8개보다 많고 비슷한 성격의 축제가 중복되고 있어 경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안전행정부가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에서는 6개 새마을금고가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북구 한 곳, 서구 한 곳, 달서구 한 곳 등 3곳이 감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경북에서는 3군데 새마을금고가 감사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안전행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 횡령사고가 잇따르자 오는 11월까지 전국 40개 새마을금고에서 자산 건전성과 회계 운용, 부실 채권 관리, 민원 처리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채권단 업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의 모든 권한 포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채권단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시공업체는 관련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채권단에 위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올 들어 모 그룹과 수차례 협의 끝에 인수금액을 제시하는 등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시공업체 대표가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붕괴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그거예요. 나타나서 우리 협의회 상에서 나타나라 이거죠. 나타나서 협의하자 이거죠. 협의하고 이 살리자 이거죠. 그래야 우리도 살고 너희도 사는 거니까. 채권단 협력업체들은 권한 위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채권단은 청와대 국가권익위원회에 즉각 탄원한다. 2. 인허가의 간청인 영주시청을 항의 방문한다. 3. 박창선과 관련자에 대해 즉각 고발한다.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부도로 현재 압류된 금액은 760억 원에 달하고 관련 업체만도 150여 곳이 넘어 업체마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7억 정도 사채를 빌렸어가지고 한 달에 이자만 한 2천만 원 정도. 그래가 지금 뭐 이제 목에 이제 최 전까지 차가지고. 판타시온 채권단들은 지금 절박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빠르면 9월에 경매가 이루어져 돈을 더 이상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는 지난 2008년 첫 부도 이후 2010년 다시 사업을 재개했지만 1년 만에 또다시 부도 처리되면서 현재 흉물스러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인수자가 나타난 지금이야말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여서 지역사회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현재 구미시 의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그제 밤 8시 25분쯤 안동시 송천동 주방용품 공장 앞에서 길을 건너던 47살 오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미시 의원 47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1%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의원과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는 것을 피하려고 동거녀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시킨 재소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49살 최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최 씨를 무고한 혐의로 고소한 52살 박모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역 중인 피고인이 이감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허위 고소하게 만들고 증거를 위조한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방해한 중죄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사법권 방해 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박 씨에게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는 허위 고소장을 위조 처형증과 함께 경찰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부터 달콤한 사흘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 첫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하시고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맑은 가운데 높은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도 25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도 낮 동안 25도 안팎의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6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많아서 등산을 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한라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대구와 경북 지역도 차차 흐려져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일시적으로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